20화. 작고 뚱뚱하고 까먹고 못생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늘 왕따였습니다. 급식을 먹을 때나 소풍날 버스에 혼자 앉는 것이 당연했고요. 학교를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야, 너 냄새 나니까 움직이지 마. 어머, 야, 너 앞이 보이냐? 눈이 그렇게 작은데? 와, 그렇게 뚱뚱한데 뭐 먹고 싶냐? 그러게, 나 같으면 점심 안 먹겠다. 근데 혼자라도 꾸역꾸역 처먹고 있네. 어머. 야, 오늘 너 때문에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좀 맞자.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듣는 욕설들과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코너에 몰려서 뺨을 맞고 있거나 머리를 잡아 뜯기고 있었고, 제 실루아 안에는요 침이 뱉어져 있거나 본드가 발라져 있곤 했습니다. 못됐다. 힘든 초중학교 시절을 보낸 후 고등학교 생활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고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걸까요? 저는 고1 때부터 역시 혼자였으며 이제 욕을 먹고 맞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저를 괴롭히는 무리들에게 머리채를 잡아 뜯기고 있었는데, 은영이라는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야, 니네는 얘를 왜 때리는 거야? 또 너는 왜 맞고 있는 건데? 저는 아무 말 안 했고 그 무리들은 야, 다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아니 무슨 이유? 아이 됐고 니네 너무 시끄러워. 야, 반 분위기 흐리지 말고 가만히 꺼져 짜져. 이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 빙신아. 뭐? 이 병신. 야, 너 진짜 죽을래? 너 말 다 했니? 너무 착해, 은영이. 말 다이라고 그러니까. 말 다 했니? 다 했다, 다 했다. 야, 이씨. 너 나이 몇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그 퍼프 내놔. 그 과자인지 퍼프인지 그거. 너 잠깐 퍼프 30% 쓰지. 먹었어. 이거 줄게. 그 무리들은요 은영이를 벽으로 밀고 가슴팍을 몇 대 쳤습니다. 다음날 은영이의 부모님은 변호사를 대동한 채 교장실을 찾아갔고 학교는 뒤집혔습니다. 은영이의 부모님은 경로하시면서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내 딸에 손을 대요? 선천 없습니다. 학부모가 너무 위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내 애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해라고 연기를. 연기하세요. 진짜 애기가 맞고 왔어. 진심을 다해서 해보세요. 어린이집에서. 표정 뭐예요? 약간 심사위원. 혼내 캐릭터대로 한번 알겠어. 해보세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요? 선천 없습니다. 그리고 은영이의 아빠는 부모님이 없는 저를 따로 불러서 안나라고 했니?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아저씨 한번 믿어볼래? 눈물 나. 눈물 난다. 나 이거. 지금 눈물. 나도. 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본 기억도 없습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 엄마가 어린 나이에 저를 임신해서 낳고 할머니 집에 버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저를 또 버려서 이 집 저 집 돌다가 시설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증명되면서 은영이의 부모님은 그들의 학교 퇴출을 강력히 주장하셨고 결국 그 무리들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은영이네 부모님은 이 지방에서 이름난 부잣집에다가 학교 이사장과도 아는 사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는 없었지만 괴롭힘도 없었기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지 않아졌고요. 학교에서 은영이를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은영이는 하얗고 예쁜 얼굴에 날씬한 몸을 가졌고 늘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으며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당당하고 통통 튀는 성격을 가졌기에 은영이를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고3 때 저는 은영이와 같은 반에다가 짝꿍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은영이와 가끔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야자 시간에 너는 대학 어디 갈 거야? 못 갈 것 같은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돈도 벌어야 하고. 넌? 난 베이킹 하잖아. 너 알지? It's 파티쉐. 빠티쉐가 뭔지 모르겠네. 내 이름은 김삼순 알지? 그거 빵이랑 디저트 만드는 거야. 개 멋있지? 은영이는 자신이 만든 디저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날이 태어나서 친구라는 존재와 나눴던 첫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또 은영이 덕에 야자를 째고요. 처음으로 노래방이란 곳을 가봤습니다. 은영이 좋은 친구 맞아요? 좋다. 은영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 노래를 들은 은영이는 야, 너 노래 너무 잘한다. 야, 또 불러봐. 또 불러봐. 같이 방방 뛰며 놀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행복한 기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 왜 나를 도와준 건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아, 그거? 아니, 널 도와준 건 딱히 아니고 그냥 진짜 시끄러워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널 도와준 건 우리 아빠지. 내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야 없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맞아. 나도 앞으로 노래방은 너랑만 갈 거야. 네 노래 듣는 거 이치 너무 좋아. 고마워. 은용이와 저는 야자 시간에 이어폰을 같이 나눠 끼고 라디오를 듣기도 했고요. 은용이가 언니랑 많이 다툰다는 사소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한 번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넌 노래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나 가수하기에는 너무 못생겼잖아. 냄새도 나고. 야, 얼굴로 노래하냐. 넌 재능 있으니까 더 잘할 거야. 처음으로 들어보는 칭찬에 내가 재능이 있나? 하는 생각과 노래를 하는 제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단단했고 영화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쯤에 은영이가 안나야, 나 일본 가. 오, 가족여행 재밌겠다. 아니,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갈 것 같아. 근데 어쩌지? 일본어라고는 조또마떼밖에 모르는데. 조또 짜증나. 떠난다는 은영이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지 멋있다. 가면 얼마나 있어? 2번째입니다. 안 가면 안 되겠지. 한국에도 학교는 많은데. 네, 3번째입니다. 좋겠다. 돈만 있으면 나도 너 따라 일본 갈 텐데. 정답은 1번. 어. 공부하면 되는 거지. 멋있다. 가면 얼마나 있어? 그거 봐. 나도 그 집안 환경이 안 좋으니까 딱 맞추는 거 아니야. 자, 캐릭터를 확실하게 알긴 알겠어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표현 못하는 자존감까지 알겠는데 이 둘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일본을 가고 헤어지게 되는지 다시 만나게 되는지 사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영이가 떠나고 저는 또 혼자인 아이로 돌아왔어요. 취업한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냥 잘 어울리지 못하는 혼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도 가족도 없는 온전히 이 세상에 혼자뿐인 사람이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일하다가 점심밥을 먹고 퇴근해서 TV보다 잠에 드는 반복적인 일과로 살았고 이 삶이 당연하다 보니 별다른 외로움이나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고등학생 때 은영이와 놀던 추억을 생각하며 웃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반갑게도 은영이가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은영이의 피드가 떴는데 몇 개월 전에 일본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왔고 곧 디저트 가게를 오픈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은영이를 팔로우하자 은영이에게 카페 오픈하면 놀러와 라는 잠깐만. 뭐가 발음 훅 DM이 왔습니다. 카페 오픈날 저는 은영이를 닮은 튤립을 들고 갔어요. 은영이를 다시 만나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아니겠구나. 행복한 시간이 또 오겠구나. 카페 위치는 제 직장 근처였기에 저는 직장이 끝나면 매일 카페에 가서 은영이가 만든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며 은영이를 구경했습니다. 같이 논 게 아니라 구경을 했대. 가끔 손님이 없을 때는 대화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은영이의 연애와 유학 이야기를 들으며 제 얘기도 했습니다. 취업한 거 너무 축하해. 이거 내가 새로 개발한 메뉴인데 이치 먼저 먹어볼래? 진짜 고마워. 저는 늘 은영이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일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영이가 많이 바쁠 때는요 제가 설거지와 매장 청소를 도와줬는데 은영이는 정색을 하며 야, 하지마. 알바 올 거야. 그냥 놔둬. 아니야 내가 해줄게. 5분이면 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지 마. 너 가서 커피 마셔. 아니야 진짜 해줄 수 있어. 너 바빠 보여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한 번은 제가 카운터 안으로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디저트 트레이를 쏟기도 하고요. 은영이가 부딪혀서 은영이 골반이 뾰족한 곳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는 등 문제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은영이는 점점 제가 카페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은영이 남친은 가끔 은영이를 도와주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지? 내가 싫은가? 내가 냄새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은영이는 자기 남친과 남친 친구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저를 부르기도 했는데 전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서 잘 어울리지 못한 채로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 후로 은영이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며 은영이랑 단둘이 놀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저는 은영이의 카페에 늘 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놀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은영이는 일이 끝나면 메뉴 개발을 하거나 남친과 데이트,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은영이에게 은영아 우리 같이 노래방 갈까? 노래방? 글쎄 좀 바빠가지고. 너 내 노래 듣는 거 좋아했잖아. 노래 불러줄게. 네가 좋아하는 노래 러브홀릭. 그치. 너 노래 엄청 잘하잖아. 근데 러브홀릭?
그 노래 좋아했잖아. 잘한다면서. 좋아했잖아. 너 그거 좋아했잖아. 잘한다면서. 아, 그랬었나?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신메뉴 개발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설라무네. 일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너는 일 안 바빠? 내가 하는 일이 뭐 똑같지 뭐. 그럼 같이 음악 들을까? 너 라디오 듣는 거 좋아했잖아. 요즘 부모님은 잘 계셔? 너 요즘에도 언니랑 싸워? 아니야. 그냥 커피 마셔. 가서 안쪽 확인해야겠다. 요즘은 왜 옛날처럼 같이 못 노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에는 같이 늘 대화하고 놀았잖아. 왜? 지금은 난 맨날 너랑 놀고 싶어서 오는 건데! 야, 우리가 고딩 때랑 같니? 벌써 10년 전 이야기다, 얘. 너 내가 싫구나. 이쯤 뭐라고? 너 내가 냄새나서 그렇지?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은영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니야. 바빠서 그래. 미안해. 두 번째입니다. 야, 너 언제까지 학창 시절 그대로 자존감 바닥인 채로 살 거야?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부탁할 테니까 진짜 오지 마. 조또마테 구다사이. 역시 공손하게 일본 유학파라. 네. 아, 잘하네. 정답은 3번. 그래. 한 소리 쓴 소리 들었어. 10화 30대 초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맞지 않은 식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왜 음식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저 배 채우는 용도로만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20대 첫 자취를 시작하고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일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장보고 재료를 손질해가지고 뛰어나진 않지만 남들보다는 좀 잘하는 요리 솜씨로 파스타와 단호박, 치즈, 오리온제, 감바스 그리고 와인, 또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치즈, 디저트는 하몽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직전에 데코를 최대한 신경 써서 음식을 예쁜 접시에 담고 테이블에 꽃까지 꽂고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총 3명의 친구가 왔는데요. 집들이 선물로 한 친구는 테이블보, 한 친구는 식기 세트를 사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로 사왔더라고요. 텀블러는 누가 봐도 집들이 선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들어서 어이없었습니다. 친구는 안나 미안해. 나 급하게 오느라고. 왜 뭐야? 아, 귀여운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급하게 오느라고 마땅한 게 없어서 텀블러 준비했어. 여기. 집들이를 3주 전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물 하나 살 시간이 없었나 싶었지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겼어요. 제가 차린 음식을 본 친구들은 Look at this. It's very gorgeous, fantastic, and pasta and gambas and cheese dog 훈제. 훈제 영어로 뭐야? 두 분은 여기에 인생을 거셨나요? 아니 친구 하나 어디 모자란 것 같은데요? 네. 어머 기집애 너 진짜 시집가도 되겠다. 사진 찍어야지. 아 왜 이래 별거 아니야. 그 친구는 제가 차린 음식 사진을 각도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는데 그 찰나에 텀블러를 사온 친구가 바로 감바스에는 새우 하나를 집어 먹더라고요. 야 뭐야 사진 찍고 있었잖아. 쿰척. 뭐 어때? 새우 하나 가지고 티도 안 나. 속으로는 아이씨 내가 한 음식인데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좀 찍고 먹지 싶었습니다. 얘들 이제 이것 좀 먹어봐봐. 파스타는 트리플 오일향이 느껴지면서 먹고 이 오렌지를 여러 깻잎 무스를 같이 싸먹어서 먹으면 맛있을 거야. 너 입맛에 맛있는 정말 모르겠다. 완전 맛있어. 이 맛은 마치 내가 스페인 유학 시절에 즐겨 먹던 맛이랄까? so delicious. 근데 텀블러 친구는 뭐야? 감바스에 있는 거 흰색 관자인 줄 알았더니 떡이네. 깜빡 속았네. 씨발. 아니 관자가 아닌 게 그게 그렇게 씨발할 일은 아니잖아. 떡이 웬 말이야? 아니 근데 떡을 넣는 것도 맛있다고 해서 내가 떡을 좀 넣어봤어. 그래도 뭐 난 맛있어. 와인 줄까? 그럼 여기 와인 잔. 잠깐만 물 좀 먹고. 친구는 와인을 받기 전에 와인 잔에 물을 한번 따라서 먹더니 이거 무슨 냄새야? 야, 너 컵 제대로 안 씻었어? 네 이를 안 닦은 거 아니야? 씨. 뭐야? 난 잘 모르겠는데. 어디 봐봐.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도 이치 안 나는 것 같은걸? 됐어 바꿔줄게. 미안 쏘리. 내가 코가 좀 예민해서. 그 후로도 텀블러 친구는 음식을 음미하는 게 아니고 진짜 흡입 수준으로 먹더라고요.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격식 없이 왜 저렇게 처먹냐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먹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긴 했습니다. 텀블러 친구는 그렇게 정신없이 먹더니만 야, 근데 솔까 우리 양 부족한 거 아니냐? 야, 뭐냐 이거?
저는 저 포함 4인 기준으로 음식을 딱 맞게 준비했는데 다 먹지도 않고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먹다가 음식에 모자란 게 남기는 것보다 낫다는 주의라서 딱 맞게 준비하고 요리를 하는 편입니다.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 텀블러 친구는 배가 안 찬다 안 차. 입이 몇 갠데 야. 파스타 좀 더 해. 너 우리를 과소평가했냐? 너 사람 뭘로 보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야 뷔페 왔냐? 이건 싸우자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양이 아니라 맛으로 먹어야지. 맛있게 많이 먹으면 되지. 세 번째입니다. 아 텀블러 사오고 말이 많네? 저도 4번 고른 가운데 라피디님 답은? 4번. 그럼 뭐 더 시킬래? 이게 언니 사연이네. 속마음 얘기 못하는 거 같죠? 착하네. 그러게 못하네. 못해요. 착하다 또. 46화. 저는 30대 취준생입니다. 저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여 10년 넘은 친구가 4, 5명 정도 있는데요. 요즘 이 친구 관계에 있어 허무함과 공허한 기분이 들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친구들에게 안부나 일상톡을 먼저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먼저 일상톡을 보내 대화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건조기를 처음 써봐서 건조기 사용 중인 친구한테 야, 건조기 진짜 편리하다. 완전 신세계야. 라고 하면서 부자들은 이런 제품을 빨리 접했을 테니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에 야, 돈 많으면 진짜 편리하겠다. 야, 라고 했는데요. 친구는 내가 어떻게 살려?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야, 돈 많다고 많이 다른가? 난 일개 서민이지만. 친구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아니 서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많으면 여러 제품을 사용했을 테니까 그 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 백수인 저와 달리 직장을 다녀 바빠서겠지만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저만 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약속도 제가 먼저 잡는 편인데 야 바빠? 언제 시간 괜찮아? 별일 없어.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토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그럼 그때 점심 먹을래? 야 뭐 먹을까? 뭐 아무거나.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한식 양식 뭐 어떤 거 괜찮니? 지친다. 벌써? 제가 만나는 중간 지점의 음식점을 검색 후 제시하면 그래, 그거 먹자. 그럼 토요일날 11시에 볼까? 아니면 12시에 볼까? 11시 해봐, 11시. 그때 연락할게. 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날은 그 뒤에 일정을 잡지 않는 편인데 친구들은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신 뒤 3-4시간 만남 후에 자리를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 벌써 가게? 아, 이제 집에 가야지 뭐해. 점심 먹고 커피 마셨으면 집에 가야지 뭐해. 다른 분들도 저처럼 친구들과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3-4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지는 거 이렇게 끝나는 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또 친구들은요 제게 먼저 속마음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다닐 시절 너무 힘들어서 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마셨네. 진짜 이씨 거지 같은 상사하지 않냐? 넌 그런 적 없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해? 나도 힘들었지. 저는 이 친구가 저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했는데 그때는 제게 전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서 아 나보다 사회생활 잘하는 편이구나 했는데 자기도 힘들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항상 뭔가 제가 먼저 말을 하면 말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한데 친구들은 제게 말해봤자 잘 모르지 않냐는 느낌으로 설명하기 귀찮아서 말을 안 한다는 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친구에게 야 나 요즘 허경 형한테 연락 자주 온다. 넌 안 그래? 나는 모르는 번호는 전화 안 받아서 모르는데. 뒤에 말 또 없어? 사실 저도 허경 전화 한 통화도 받은 적 없는데 그냥 말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친구에게 검색해서 불쌍해. 그냥 말해. 불쌍해. 하지만 친구에게 검색해서 알게 된 것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슈돌이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즐겨봤었는데 친구가 야, 너도 이 프로그램 자주 보지?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거 지켜보니까 마치 내가 직접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전 속으로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선택지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이 야 그건 좀 아니다 하고 후회 괜히 얘기했어. 2번 선택지는요.
헐, 야, 완전 공감. 야, 나도 그런 것 같아. 다음 3번 선택지요. 아무 말 못함. 3번이에요. 정말 못함.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문자로 대화를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친구들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최근 친구에게 요즘 윗집 문소리, 통화소리, 저녁마다 친구들 데려와서 떠드는 소리, 강아지 발톱소리 등등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우리 집도 시끄러울 텐데 하고 말이야. 저는 순간 그러면 나는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진짜 속 좁은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집을 알아본다고 하길래 야, 요즘 복비가 몇백씩 하고 진짜 비싸더라. 그렇다고 부동산 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이분 약간 지금 대답하는 게 되게 티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서류 봐주고 뭐 하는데 10만 원 정도 할걸? 부동산에 비하면 뭐 얼마 안 하는데? 잠깐만, 동생한테 정확한 액수 물어볼게. 그러다 잠시 뒤 12만 원이래. 정확히 알아봤어요. N이랑 T? 맞나요? 이런 거 봐봐, 성향이. 논리형. 네.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친구하고 대화를 좀 깊게 해가지고 서로 힘든 점, 고민, 즐거움 등을 공유하면서 더 진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이 친구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억이 안 나는 평범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은 조용하다, 말이 없다, 특이하다, 부정적이다, 느리다, 답답하다 등이었으며 가족들 역시 저에게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는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서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저도 그 친구들을 다 아는 건 아닐 테고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말이죠. 요즘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제가 친구 관계에 매달린 지난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지 생일 축하 연락과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서의 친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전에 퇴사했던 직장도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전 현재 2년째 백수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친구에게 개명을 생각 중이라고 말을 했더니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 이런 괜찮은데 왜?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이러셨는데? 네 이름 별로야. 이게 더 별로잖아. 그러게. 야, 바꿔. 지금 이런 그지 같아. 이거보다 나은데. 전 한 번도 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백수 기간이 2년 이상 된 건 건강 문제와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는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아닐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저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답답하고 기분 상한 사연자가 친구에게 어떻게 했을지 선택지 3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게 무슨 뜻이야? 너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해? 두 번째는요. 답장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다. 3번은요. 아니,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데 바꾸면은 일도 잘 풀리려나? 정답은 그러면 2번입니다. 13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소중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셋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며 지내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친구 A에게 많이 서운해진 상태입니다. 그 계기는 A와 B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A보다 B가 먼저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B는 결혼식 날짜가 나왔다면서 청첩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A가 갑자기 나 아마 결혼식 날 못 갈 것 같아. 나랑 오빠랑 여행 가거든. 속없이 착한 친구 B는 이 말을 듣고도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넘어갔었습니다. B는 10월 중반쯤에 날짜가 나올 것 같다고 연초부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럼 여행 일정을 좀 고려했을 수도 있었는데 10월에 오랜 친구 B의 결혼식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본인의 여행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언제 예약한 건진 모르겠지만 미리 예약한 해외여행이라면 표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서운한 건 B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웬걸? A는 보란듯이 B와 저에게 야, 내 결혼식에 올 거지. 아, 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저희가 갈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A의 결혼식 당일 B는 결혼식장에 먼저 도착해서 A랑 즐겁게 사진도 찍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셋을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내성적이지만 막상 친한 친구에겐 모든 걸 공유하고 활발해지는 성격인데 A도 저랑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 당시 연애에 관심이 없고 왈가닥이었던 저와는 달리 A는 조신하고 연애나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B는 공부를 잘하고 약간 덕후 기질이 있으며 저랑 영화나 게임 등 취향이 많이 비슷해서 잘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비밀 이야기나 고민 이야기는 A와 많이 했고 B와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셋이 만나기로 할 때면 A는 저희보다 항상 30분 정도 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야, 너 왜 안 와? 버스가 막히잖아. 너희 먼저 시켜서 먹고 있어. A는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하면서 미안한 기색 없이 나중에 합류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저와 B는 서로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서로의 일을 응원해주는 반면에 A는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면 연락도 없고 친구들의 생일이나 일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A의 별스타그램을 보면 남자친구와 기념일을 챙기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약속 시간에 30분 넘게 늦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버스가 왜 이렇게 막히냐? 서울 교통이 원래 이렇지 뭐.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살인 안 난 게 다행인데 이거는. 첫 번째입니다. 야, 늦었으니까 네가 싸라. 라고 말만 하고 더치페이 한다. 두 번째입니다. 야, 너 맨날 30분씩 늦는 거 이해했는데 오늘은 너무 늦었어. 까뿐싸. 세 번째입니다. 그래, 우리 먼저 먹고 있을게. 야, 다음엔 늦지 말고 와. 네 번째입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네. 드립을 쳤다. 네,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그래 우리 먼저 먹고 있을게. 다음엔 늦지 말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를 크리스 에반스라고 생각하는 중재자,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 계속 파르미러와 블레이드 러너의 해리슨 포드가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시다. 성인 군자네. 자, 많이 참으시네 이분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참으면 이 셋은 깨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죠. 네. 네. 자, 일단 사연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셋은 예고를 나왔는데 당시 학교에 부잣집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고딩인데 한 달 용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되고 구두와 책가방이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예술중학교에 다니다가 예고로 온 케이스가 많아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서로 친한 친구들이 과반수였습니다. 저희 셋은 이들과는 달리 가정 환경이 평범했고 일반 중학교에서 입시로 온 거라서 이미 다들 친해져 있는 환경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비슷한 친구끼리 입학 초기부터 친했던 것 같아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이미 자랑할 거라는 얘기죠? 이미 자랑 TMI 시작됐네. 고등학교 때 셋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고요. B도 공부와 실기를 꽤나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저와 B는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들어간 반면 A는 예비 번호로 힘들게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저는 좀 더 독립적인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B도 착실히 준비하여 가구 디자인 회사로 단번에 취업 성공을 하면서 결혼도 잘하고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A는 대학교 졸업을 미루면서 졸업까지 8년에서 9년이 걸렸고 취업도 좀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도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A의 결혼식에는 저와 B 외에는 고등학교 동창은 거의 없었고요. 다 대학교 선후배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대학교 때 관계를 많이 갖고 지낸 것 같습니다. A가 결혼한 후로는 제가 먼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그 뒤로는 저도 바빠서 연락할 노력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A는 결혼 이후로 저와 B의 연락을 칼같이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B는 지금도 해외에 있는 동안 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잘 연락하고 지내는데 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근데 너는 A가 너 결혼식에 안 왔던 거 지금도 안 서운하니? A 다 사정이 있었고 다 알지 이제 성향을. B는 쿨하게 A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하고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근데 더 해외로 유학 가기 전에 나랑은 작별 인사도 하고 했잖아. A랑은 따로 안 만났었어? 시간 계속 맞춰보다가 결국 가기 전날까지 바쁘다고 해서 못 만났어.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너는 요즘 연락해? 아니 나도 가끔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뜸해졌네. 연락을 끊게 된 사건이나 계기도 없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인스타에는 남편이랑 정말 사이좋게 찍은 설정한 듯한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펀딩 성공을 위해서 지인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B에게 얘기하니 착한 친구 B는 외국에 있는 와중에도 열심히 방법을 찾아내어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A에게도 1년 반 만에 제가 반신반의로 염치를 불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요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란 걸 하고 있거든. 그렇게 안부 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자 A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첫 번째입니다. 아 그래? 그리고 이어지지 않음 두 번째입니다. 일십. 세 번째입니다. 아 좋은 일이네. 나도 돕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네 번째입니다. 아 그렇구나. B는 뭐래? 아, 네 개가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2번. 익심. 결국 그랬을 것 익심이군요. 같아요. 35화. 저는 수도권에 살며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자 6살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한 38살 여자입니다. 어떤 컨셉이죠? 아니 내가 전에 걸 들어봤더니 너무 평범하게 읽더라고 내가. 좋아요. 정신 좀 차려야겠다. 텐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별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잘 살다가도 한 번씩 종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공허해지는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성향상 사람 사귀는 걸 굉장히 조심히 하는 타입입니다. 여러 명을 만나기보다는 지내보면서 나와 맞는지 파악하고 맞다고 생각이 든 한 친구와 깊고 오랜 우정을 맺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친구들은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고등학생 때부터 3년 내내 같은 반을 하며 교환 일기까지 쓰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각자 대학에 가고 나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보다가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면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고 매번 약속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재작년 한 번은 요즘 어떻게 사냐? 저녁이나 먹자. 그래 그러자. 근데 약속날 며칠 전 친구가 미안한데 우리 만나기로 한 날 나 일하는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집들이 오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날짜 다시 잡자. 제가 선약이었는데 이렇게 취소당하니까 힘이 빠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관계는 끊겼죠. 또 한 명 친구는 4년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됐고 친구는 짧은 인턴과 취준을 오가면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저와 삐걱거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친구는 저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연락을 해오며 본인의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 공유하길 바랬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연속 톡이 오면서 있잖아. 나 멋지는 게 아는데 대학교 다닐 때 왜 있잖아. 그 좋아했던 공유 오빠 선배 봤는데 나 설렜잖아. 나 결혼만 안 했어도 막 꼬셔 막 이래요. 그래? 신기하다. 그거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있잖아. 내 친구 정은이 있잖아. 걔네 집 불이 난 거야. 화났다는 거야. 좋은 꿈인가 아닌가? 뭔가? 나 막 이래. 너 왜 이래? 뭐 여기서 개그 꽁트 코너 유행어가 나왔어 벌써. 개그맨이잖아요. 왜 이래?
맞아. 막 요즘에 그잖아. 왜 나 인턴 같이 하는 애 있잖아, 걔. 누구지? 걔 있잖아. 걔 유학 갔다 와서 영어 되게 잘하는 애 걔 있잖아. 걔 영어 잘하는데 되게 부러웠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완전 빵빵한 거야. 빵빵해도 너무 빵빵한 거야. 근데 걔가 스스로 지가 잘난지 안다? 짜증나. 막 눈 때려? 막 이래. 학생일 때는 이런 얘기도 다 받아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너 정직원 전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을 좀 해. 저도 모르게 재미없어. 저도 모르게 좀 차갑게 직원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와의 연락을 점점 단절했고 저의 2-3번의 사과가 있었지만 알겠다고 하면서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환멸을 느꼈던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였는데요. 쉬는 시간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면서 점심도 종종 같이 먹고 회사 쉬는 날 가끔 같이 쇼핑도 하는 사이로 전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각자 가정이 생겼고 근무지가 서로 떨어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뜸해졌지만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니가 퇴사한다는 소식을 다른 동기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심지어 퇴사 전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을 모아 저녁 모임도 몇 차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 그 언니한테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이 사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선택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니 서운하다. 카톡으로라도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줄 수가 있어? 세 번째입니다. 이거 속마음. 내가 전에 실수한 게 있나? 먼저 연락해볼까? 네 번째도 속마음입니다. 나를 관계 유지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내 자부심. 자부심이 없어. 자부심을 갖고. 근데 이 사연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연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명확하고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말을 길게 꽈서 말하거나 앞뒤 다른 사람을 극형합니다. 일할 때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 완결도 높고 실행이 정말 빠르다는 피드백을 자주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 할 때 얘기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인들에게는 술자리에서 유하고 허당이고 흐물흐물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중간에 낌새가 팩트가 나와가지고 나는 흐물흐물하다는 얘기를 들어올 줄 알았거든. 보여주기도 합니다. 합니다. 마치 부장님이 나 오늘 웃기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필하는 웃기지 않긴데. 현재 인간관계는 회사에서 만난 몇 그룹의 지인들입니다만 언젠가 저도 퇴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사적으로 친한 대인관계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친구 엄마들과도 겉으론 친하게 지내지만 결국 그것도 끝이 보이는 관계니까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 대학교 때 친구 만난다 하면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 인생이 알맹이 없는 껍질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는 성향은요 주로 2가지 케이스였어요. 보통 상대방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매달리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점점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차갑게 끝냅니다. 근데 만났던 남자 중에 2명 정도는 제가 훨씬 많이 좋아해서 사귈수록 집착하게 되었고 또 헤어지고도 감정 정리가 잘 안 됐던 때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상적인 전후 관계라고 할까요? 신혼 때는 많이 싸웠는데요. 9년차가 되다 보니 큰 싸움이 없고 평일에는 각자 일에 집중하고 주말엔 아이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이 술이나 유흥을 전혀 안 하니 항상 칼퇴하고 크게 제가 뭐라고 할 일도 없어요. 꾸준히 저를 위해주는 우직한 성격, 안정적인 관계죠. 보다시피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니요. 당장에 답이 필요한 물음은 아닙니다. 그냥 문득문득 공허해지는 마음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 허무해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녀봤고요. 저를 파악하고 신문하려는 선생님의 태도에
질려 다신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쉬운 성격이 아니야 이거. 이번에 일사라에 제 사연을 보냈는데 작가님이 사연자 프로필이라고 해서 저를 드러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음악, 책 3가지를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뭐라고 저희한테 답을 했는지를 맞춰보세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나비님 이쯤에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 대표님이 정확하셨네요. 그쵸, 예. 사람은 다면적인데 그걸로 표현이 되나요? 라고 저희에게 답을 보내셨어요. 책이나 영화. 네, 나한테 다 보여줄 수 없다. 우리- 그딴 걸로. 37화 객관적으로 고민을 상담해줄 인맥이 마땅치 않아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35살, 결혼 4년 차에 3살 된 딸이 한 명 있는 평범한 남자군요. 전 약 7년 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제조업체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3년 전 공장에 사람을 구해야 할 때 제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마침 일을 구하고 있어서 타이밍이 맞아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20대 때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정말 친한 친구였고 이왕이면 친구랑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월 300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약간은 부담스러운 급여였지만 친구는 출근 시간보다 아침 일찍 나와서 자기 일처럼 성실히 임했고 아버지도 입버릇처럼 본인이 은퇴하면 공장을 너희 둘이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기에 가족처럼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 점점 입 밖으로 지겹다. 하기 싫다. 힘들어. 사실 저도 일할 때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아침부터 우울한 얼굴을 짓고 출근을 합니다. 일찍 오는 것도 없어졌고 그저 하루 버틴다는 생각으로 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친구의 그런 표정을 보고 나면 저도 아침부터 힘이 쭉쭉 빠집니다. 전에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일에 관한 얘기 외에는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종일 우울한 표정에 빠진 친구를 보고 참다가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뭔 일? 아니야, 없어. 이런 답답함은 일할 때도 크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하는 공정은 체력을 많이 쓰지만 단순하고 지루한 일의 반복인데요. 계속해서 일이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은 분명합니다만 일이 없을 때는 아예 없어서 놀 때도 있고요.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친구는 일이 많으면 항상 지겨워. 하기 싫다. 짜증나. 이 말을 입에 달고 표정도 어둡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일이 없을 때도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이 없는데 표정이 왜 그래? 아버지한테 눈치 보여서 그렇지. 눈치가 보이면 청소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우울해만 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도 일이 없으면 유튜브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눈치 주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들이고요. 친구는 아버지가 어려워서 눈치 보일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짜증나는 부분은 저를 너무 총대 매게 한다는 건데요. 친구는 점심시간 되기 10분 전부터 슬슬 장갑을 벗고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한테 먼저 밥 먹으러 가겠다고 말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이제는 남들보다 저희는 10분 정도 빨리 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또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닙니다. 퇴근 때도 10분 전부터 집에 가고 싶다며 저에게 한숨을 내뿜습니다. 그럼 저는 또 결국엔 총대를 맵니다. 한 번은 짜증이 나서 네가 말하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시켜. 너가 사장이잖아. 너가. 물론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는 맞지만 실질적인 사장은 아버지라 아버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꼴불견입니다. 가끔은 월급을 전날에 미리 넣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모두 저를 통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친구니까 편할 수 있지만 답답하고 얼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제 아버지지만 민망하거나 눈치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친구는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간 본인이 힘든 상황이 되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전에는 걱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쟤 또 저러네 싶은 생각이 더 큽니다. 근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여느 때처럼 괜찮아집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지만 그냥 넘깁니다.
한 번은 반대의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와이프는 장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병원 예약이 있어서 강아지에게 가야 했기에 제가 아이를 케어해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오늘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고요. 친구는 알았다, 잘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친구는 또다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와이프가 할 수도 있었던 일 같은데 내가 오늘 배로 힘들게 됐어. 솔직히 너한테 좀 실망이다. 그냥 빨리 좋은 일자리 구해서 그만둘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후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첫 번째입니다. 전부터 너 힘들어 보였는데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 두 번째입니다. 난 너한테 실망한 거 없는 줄 아냐? 네, 세 번째입니다. 내 상황이 급해서 네 생각을 미처 못했다. 정답은 3번. 어! 내 상황이 급해서 너 생각을 못했다. 뭐 착하네. 그러니까 또 고민인 거야. 또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도 이건 착한 코스프레 같은데. 아, 착콩입니까? 착콩? 자꾸